자, 오늘은 8가지 항 중에서요. 자,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3가지 중에 맨 끝에 있는 2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개의 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겠습니다. 이제 한 번 정도만 강의를 하면 온실가스 배출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맨 뒤에 있는 2가지 항은 CCS, CCR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근데 이게 2개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한다. 혹은 저장한다. 공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제거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CCS는 여기가 C를 보통 카본 캡처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CO2 캡처입니다. CO2 capture and storage 해서 저장한다. 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거를 제거해서 어디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빠져나오지 않게. 이게 공중으로 가면 온실가스 효과가 있죠. 근데 이게 공중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곳이 보통 어디냐면은 지하가 되겠습니다. 통상 이거를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그 유전 있죠, 유전. 그 석유 파고 또 가스 퍼내는 그런 유전 있지 않습니까? 그 유전에서 이제 석유를 다 퍼내고 나면 혹은 특히 가스가 이제 가장 적합한 위치가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가스니까요. 기체니까, 이산화탄소하고. 그거를 거기다 지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안정되고, 그 보관을 원래 있던 CO2가 원래 거기 있던 것이 우리가 산업화하면서 막 이렇게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저에 보면, 그 염수층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바닷물이니까 짠데, 그 염수가 이산화탄소를 훨씬 더 많이 용해시킵니다. 일반 물에 비해서. 그래서 염수에다가 온실기체, 특히 이제 이 이산화탄소를 용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층이 빠져나오지 않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저장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온실기체, 즉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저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2번째 방법이 훨씬 더 광범위해요. 왜냐하면 유전은 혹은 가스를 이제 우리가 뽑아낸 그런 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계에 없는 곳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다 곳곳에 이런 염수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CCS고요. CCR은 뭐냐면 replacement.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CCU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둘은 좀 달라요. CCU하고 CCR은 다른 겁니다. CCU는 CO2 capture and utilization. 그러니까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활용하기 때문에 utilization인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모아 가지고 어떤 공업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탄산음료 거기에 이산화탄소 거기다 이제 주입하죠. 요럴 때 이산화탄소가 이용이 되는데 이런 용도로 쓴다거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멘트 제조할 때 이산화탄소가 들어갑니다. 드라이 아이스 만들 때 이산화탄소 들어가고요. 그 밖에 이제 철강, 금속 이런 업종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쓰입니다. 이런 데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CCU하고 CCR의 차이는 뭐냐? 여기서 지금 CCR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R은 replace입니다. replacement. 그러니까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대신한다 이런 뜻이죠. utilization은 대신하지 않아도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replacement는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CO2, 그걸 원료 기반으로 해서 만든 CO2를 바이오 기반의 CO2로 교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틸라이제이션, CCU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CCU는 교체하지 않아도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CCR은 반드시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의 CO2가 이용되고 있는 데다가 바이오 기반의 CO2로 교체한다, 바꿔친다, 이런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CCR보다 CCU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CCU를 온실가스 보존 효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반의 CO2를 화석연료 기반의 CO2에 대체할 때에만 온실가스 보존 효과로, 즉 여기에서 식을 보다시피 마이너스 붙은 이 항으로 인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식 7번째, 8번째 나와 있는 CCR과 CCS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CCR, replacement는 자, 생물 유래의 CO2를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화석 유래의 CO2를 반드시 대체해야만, 그냥 이걸 사용했다로 하면 안 되고 화석 유래의 공정, CO2 공정을 반드시 대체해야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많이 활용되는 공정이 액화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CO2는 기체 상태죠. 기체 상태를 다른 어떤 공정의 투입제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액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CO2 액화 공정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매자. 이 CO2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 사업장이 있겠죠. 그가 아마 구매자일 텐데요. 그 구매자가 지금 이 원칙, 화석 유래의 어떤 CO2를 이 생물 유래의 CO2로 대체했다라는 declaration,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인해 주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여기서 확인이 되어야지만 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즉 마이너스 값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자, CCS, 스토리지, 그러니까 이제 저장하는 그 경우는 뭐냐? 이 경우에는 바이오 기반의 CO2가 아니어도 됩니다. 모든 형태의 CO2, 그러니까 화석 유래의 CO2를 포집해서 그걸 저장한다, 이래도 된단 말이죠. 요게 차이입니다. CCR에서는 생물 유래의 CO2만 인정을 하고요. CCS에서는 모든 CO2.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석탄을 가지고 발전하는 발전소, 이거는 화석 유래의 CO2를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CO2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그걸 포집했다. 이 경우에도 이 CCS에서는 인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비두면 이거 그냥 그 대기 중으로 가서 온실가스가 될 터이니까요. 직접적으로 그거를 그냥 흡수해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화석유래다, 생물유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격의 CO2라면 이거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거 인정이 다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다른 공정에서 활용하는 원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CO2 자체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액화 공정과 같은 정밀한 공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 자체가 이제 압축 공정만 하게 되면 액화 공정에 비해서는 거기에 투입되는 에너지라든지 그다음 투입하는 어떤 거기에 또 원료나 첨가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훨씬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정 자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훨씬 적죠. 이렇게 압축 공정을 하면 액화까지는 가지 않지만 액체와 기체의 중간 형태로 이것이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공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소를 이번에는 검증을 해야 되죠. 아까 CCR에 대해서는 구매자, 즉 다른 사업장, 이 CO2를
원료로 활용하는 다른 사업장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저장소가 뭡니까 리키지 그러니까 이게 새어나오지 않는 그런 확실하고 안정적인 저장소이냐 이런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이제 염수층 심해의 염수층이라든지 혹은 이제 땅 속에 어떤 그 유전이나 가스층에서 왜냐면 그걸 한번 활용했던 거기 때문에 그 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검증을 받고 거기에다 저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CCR, CCS 이런 기술들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실험 단계예요. 외국은 많이 상당히 쓰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실험 단계고 시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CS의 경우에는 뭐 석유공사, 가스공사 이런 곳에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CCR의 경우는 기업들이 그 밖에 이제 그 CO2를 활용하는 그런 공정을 지닌 기업들이 좀 많이 그 연구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현재 국내 현실입니다. 즉 CCR, CCS가 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다. 아직은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CCR 보시면 자, CO2를 포집하는 양이 있겠죠. 그 양을 구하고요. 여기에다가 무엇을 빼주느냐? 자, CO2를 포집하고 혹은 이거를 이제 액화한다거나 혹은 압축한다거나 이런 공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걸 또 어디가 저장을 하고 또 운송도 하고 이런 또 프로세스들이 있겠죠. 그런 공정, 그러니까 CO2 생산을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투입된 에너지가 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그 에너지 값에다가 배출계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보통 전기가 많이 쓰이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면 전기 사용량에다가 사용한 전기 양만큼의 어떤 그 배출 계수를 곱해서 그 양만큼을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CO2를 액화한다거나 등의 어떤 공정에 있어서는 그 첨가물이나 혹은 거의 다른 원료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원료의 투입 양에다가 마찬가지로 배출 계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그 양만큼을 또 빼주죠. 그러면 포집한 전체 생산량을 인정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 소비, 원료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주고 그 다음 요 천은 이제 단위 맞춰주는 겁니다. 단위. 나중에 이제 요거를 그램 단위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킬로그램 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곱해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분모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 연료의 생산량.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오 연료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ISCC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계산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제품이 바이오 연료라고 특정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공 공장에서 할 경우에는 꼭 바이오 연료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아이템이라도 가능합니다. 그 생산량, 그 총 생산량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바이오 연료의 생산량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중량 단위죠? 그런데 LHV,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위 발열량,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되는, 없어지는 그런 열량 빼고 순수한 어떤 열의 효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곱해주면 여기 이제 메가줄 단위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한 다음 마지막으로 AF. 자, 요 AF도 그 가공 유닛에서 프로세싱 유닛에서의 그 가공 과정에서의 배출량 계산하는 법을 우리가 한 적이 있죠. 거기서 나왔던 개념입니다. allocation factor라고 해서 어떤 공정이 있을 때 제품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부제품이 같이 생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개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 생산되는 비율만큼으로 나누어서 배출량을 계산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거꾸로 온실가스 배출이 아닌 온실가스 흡수에 대해서도 그걸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 중에 이 바이오 연료와 함께 생산되는 어떤 부제품이 있다고 하면 이 바이오 연료에 해당하는 비중만큼만 흡수량을 계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계산하면 딱 끝이 납니다. 자, 그럼 CCU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CCS죠. 죄송합니다. CCS에 대해서 보면 같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CCR에서의 공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하면 되는 거고요. 요 좌측에 있는 요 부분만 바뀐 거죠. 좌측에 있는 이 CCR이었던 거 CCS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예시. 자, CCS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계산하는 방법. 먼저, 자, 이산화탄소가 1년 동안 5만 톤이 배출되었다. 포집됐다. 그 말입니다. 포집됐다. 근데, 바이오 연료는 1년 동안 2만 톤을 생산했어요. 2만 톤 생산하는 동안 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했습니다. 자, 그 5만 톤의 양에다가 뺄 거 빼라 그랬죠. 1년 동안 사용한 그 에너지량, 전기량에다가 전기를 사용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션 팩터 배출 계수가 0.459입니다. 자, 그만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첨가물, 우리가 이제 그 뭔가 공정이 있을 때 첨가물 등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혹은 가공 보조제 등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화학물질이죠. 이런 거 투입된 양이 1년 동안 12톤이었는데 요것도 그 물질의 배출 계수가 요렇게 됩니다. 곱해줘서 자 빼주고 나서 곱하기 1000 해주는 거는 단위를 맞춰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경우가 뭐냐면은 HAV라는 그 폐식용유 가지고 만드는 그 바이오 디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물질의 LHV가 44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44 대입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HVO 그 기름에 대해서는 그 공정의 AF, Allocation Factor의 값이 0.7로 통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곱해주면 감축량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37.9g CO2 equivalent per 메가줄당 이렇게 HVO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배출 총량에서 마이너스 해주기 때문에 있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써먹히지는 잘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